두 손에 쥐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뭘 먹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인간들과 친숙해지다 보니까 뭐 도망도 안 갑니다. 뭐 언제 또 올라갑니다. 또 뭘 그렇게 먹는지 거꾸로 매달려서도 잘 먹네요. 이 순간에 포착된 사진들입니다. 아주 뭐 잘 먹습니다. 두 마리가 있었었는데 여기 있으니까 아마 한 마리가 안 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잘 먹고 먹던 거 이렇게 떨어뜨리고 뭐 나를 노려보는 것 같네요. 왜 사진을 찍느냐 하는 식으로 죄송하다. 여기 왔네. 여기 한 마리가 뛰어서 나를 피해서 좀 새끼 같으네요. 조금 올라갑니다. 잠시 찍어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워싱턴 브로 TV의 워싱턴형 워싱턴 브로입니다. 오래간만에 제가 이 카메라를 켰습니다. 왜냐면 제가 이제 또 방송을 요새 이제 한참씩 쉬잖아요. 이제 중간 보고로 또 어떨 땐 제 아는 지인들이 또 유튜브 방송이 안 나오니까 또 내가 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나 또 많이 그 아픈 건가 상태가 안 좋은가 하는 이제 궁금한 그 우리 지인들이 있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구독자분도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또 전화가 와서 또 그렇게 궁금해하기 때문에 제가 중간 보고를 위해서 잠시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. 잘 지내고 있는데 뭐 계속 닥터 어포인트먼이 있으면 이제 가고 또 체크업도 하고 또 약을 정성스럽게 먹고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사실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에요. 이제 굉장히 이제 피곤하고 또 제 자신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그 뭐라 그럴까 그 우울증에 빠졌다고 할까 하는 이제 조금은 그 기분이 상쾌하지는 않습니다. 근데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보면 또 제 성격 탓이고 또 하나는 어떤 지금 이제 건강 상태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 또 어떤 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일 경우에는 꼭 뭐 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환자들이 정신적으로 그 심리적으로 그 어떤 약간 그 안정이 안 돼 있죠.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내 몸에 조그만 어떤 이상이 생기면은 이제 자꾸 나쁜 쪽으로 이렇게 자꾸 연관을 시키게 됩니다. 이거 내가 이래서 지금 이러한 그 몸 상태인가? 또 어떨 때는 그 심리적으로 이렇게 불안에 빠져요.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.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뭐 정신적으로 강하다고 하면은 그 뭐 솔직한 얘기 제 자신의 그 표현이지만은 둘째가라면 서로 갈 정도로 제가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그 강한 사람인데 지금 또 나이가 있어서인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그 제가 그 잔아킨스에서 그 이제 갑상선 그 수술을 한 10시간 정도 받았잖아요. 그걸 받고 나온 후부터는 저는 좀 확실히 제가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그 수술에 그 후유증이 생겨서 제가 또 그 후유증하고 그 이런 코빅 19 그 락다운이 또 정부에서 또 이렇게 디클리어가 아니 그러니까 그 선언이 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그 불편하게 됐잖아요.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
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또 보호자가 또 따라갈 수도 없고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 언어가 불편하다 보니까 특히 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통역 중에 그 의료계통의 통역과 의료계통에 도움을 주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그 병명이라든가 설명하는 그 어떤 그 신체 상태라든가 그 또 진행되는 상태의 설명이 그게 평범한 그 단어들이 아니고 용어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정말 건강보험을 20 몇 년을 팔아왔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병명 외에는 저도 기억을 못합니다. 그리고 잘 설명을 하지 못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큰 병원이나 수술이라든가 어떤 검사를 받는다거나 어떤 그 담당 그 의사와 그 상담을 하고 하는 그런 중요한 그 시간에는 영어가 능통한 사람이 같이 가야 됩니다. 그러니까 보통 외국인은 안 돼요, 이민자는.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주 그 자라서 성인이 된 2세들이라든가 1.5세들, 국민학교 입학 전에 미국에 이민 온 그 자제들, 이런 분들 아니면은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돼요. 예. 제가 다른 모든 그 어떤 때 통역이라든가 그 미국인들과 어떤 뭐 계약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제 직업이 보험이나 부동산이다 보니까 많은 계약이 따르잖아요. 근데 그거는 하나도 막힘이 없어요. 뭐 보험이라든지 부동산에 물론 전문 용어가 있다고 하지만 그 전문 용어는 조금만 그 신경 쓰고 이렇게 배우고 또 자기가 공부하고 또 누가 알려주면은 그거는 금세 외워지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의학 용어라는 거는 그 뭐 그냥 길고 단어가 길고 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외워지지가 않아요. 그 순간 그 당시만. 저 같은 경우도 어떨 때 갈 때는 그 나의 그 건강과 관계된 용어들을 조금 미리 공부하고 가는데도 그 순간뿐이에요. 또 시간 지나면 또 다 잊어버려요. 예, 그래서 그 작년부터 제가 수술하고 나서부터 모든 게 락다운이 선언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저도 제대로 뭐존 홉킨스의 지난번에 그 항암 치료 받기 전에는 수술하고 난 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. 그냥 화상 통화로 그 수술을 한 의사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. 작년에 후유증이 났을 때는 죽음의 공포까지 느낄 정도의 고통을 느꼈는데 한 석 달, 두 달, 석 달 동안을 그렇게 느꼈는데도 실제로는 존 홉킨스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. 전부 화상 통화로 스크립션도 하고 또 어디 가서 또 무슨 조사 받아라 하는 것도 다 화상 통화로 해서 전부 이루어졌어요.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특히 이렇게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분들 굉장히 불편하고 이제 언어가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또 지금은 또 내 주위에서도 오늘도 친구를 만났는데 그 영주권 문제라든가 무슨 어떤 그 시민권 문제 또 여권 발급 그러니까 패스포트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또 영주권도 필요하고 여권도 필요한데 이거를 어떤 사람 갱신하는 기간이 돼서 갱신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새로 이렇게 그 패스포트 같은 거 이제 발급받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그게 여행 그 날짜에 맞춰서 발급이 안 돼요. 모든 게 불편합니다. 그런데 이건 뭐 어떡합니까?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미국 국민들이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불편한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우리가 뭐 살고 있는 우리 주위의 법에 따라야 되고 규칙에 따라야 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그거는 우리가 그걸 감수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자유와 그 어떤 정말 이런 건강한 게 얼마나 중요한 거를 아마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을 겁니다. 사람들을 깨닫게 한
예, 그렇게 한 그 면에서는 예,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중간에 지금 중간 상태를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저희 아는 지인분들에게 지금 제 지금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푸념 아닌 푸념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오늘 또 이 방송을 킨 이유 중에 하나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또 제가 유튜브를 또 좀 하여튼 이렇게 만들고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그 다른 사람들이 만든 유튜브도 많이 지금 제가 봅니다. 이제 그런데 그 유튜브를 보면서 물론 많은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만들고 있겠죠. 그들이 더 나보다는 뭐 테크니컬한 면에서 더 많이 알고 또 모든 현재 절 시대에 그 정말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해야 하는 그 어떤 그 장면들이라든가 또는 이런 뭐 카메라라든가 이런 정말 촬영을 하기 위한 모든 이 장비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. 그런데 그 유튜브 방송을 보다 보면은 너무 이제 요새 세상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너무 재미 위주로 또 그 구독자를 올리기 위해서 물론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다 뭐 아주 전력을 기울이고 하는 또 사람들도 있고 좀 어떤 분들은 직업적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팀이 돼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예,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인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튜브라는 회사를 통하고 또 광고라는 매체를 통해서 또 나에게 또 이렇게 그 수입이 또 생기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예, 좋은 일을 하다 보면은 또 그 시청하시는 분들의 후원이라든가 후원금에 의해서 또 인컴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또 어떤 면에서 살아가는 생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이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는 것 자체라든가 남한테 보여주고 뭐 뉴스 이게 뭐 우리가 정말 그 우리가 공공의 방송들 텔레비전 방송국이라든가 신문사라든가 어떤 그 많은 그 어떤 매스메디아나 그 매체들이 결국 사업이에요. 그것도 돈을 벌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이고 순수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꾸며진 것이 이제 꾸며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돋구는 그런 어떤 그 상업적인 수단으로만 너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정말 요사이 유행하는 말 뭐 많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이상한 단어들이 유행을 하면서 그거를 최대한 이용하는 이제 유튜브 방송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댓글들을 많이 봐요. 어떤 방송이 나왔을 때. 저도 어떨 때는 그 방송에 나오는 그 썸네일, 그 썸네일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또 호기심이 돼서 저도 이제 클릭을 하고 보게 되죠. 그런데 그걸 보다 보면은 전혀 그 썸네일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 클릭하게 만들려고 하는 속된 말로 수작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많아요. 글쎄 이게 올바른 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. 세상에서. 근데 이거를 뭐 젊은 아이들은 그 자체를 갖다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뭐 요새 젊은 사람들의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.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. 그러나 많은 숫자, 제가 많은 요새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은 또 이분 지금 뭐 방송적으로도 굉장히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적으로 굉장히 자리 잡히고 또 어떤 체계가 잡혔다고 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에서도 요새
참 제목이 알쏭달쏭하게 많이 만들어집니다. 글쎄 그게 지금 추세가 그러니까 뭐 따라간다고 한다고 하면은 뭐 할 말이 없어요. 또 먹고 살려고 하는 어떤 수익 창출을 위한 방법이고 하나의 어떤 사람은 직업이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그거를 뭐 좋다 나쁘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제가 그 유튜브를 이렇게 조금 뭐 저는 뭐 이제 아직 1년도 안 됐지만 제가 어떨 때 이렇게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과연 이것이 이 세상이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나?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무슨 연예인들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또 하다못해 정말 기후 지금 요새 물난리로 얼마나 지금 세상이 시끄럽습니까? 그러니까 모든 재난과 재해 이 모든 것이 야 이게 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밀려서 우리 좀 인간들을 괴롭히고 두려움이 앞설 때도 있죠.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?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이게 그래서 뭐 이거를 내가 여기서 종교적인 말은 내가 하고 싶진 않아요. 종교적인 말은 하고 싶진 않지만 세상이 너무 그 순수성이 너무 상실됐다는 거예요. 너무 순수성이 상실되고 진실이라든가 이런 그거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정말 동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.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하다 보면은 뭐 소위 그 뭐 구독자가 많은 그 유튜브 방송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떨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은 이제 시청자들이 얼마 없고 이제 뭐 또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그 어떨 때는 그에 대한 어떤 대화가 나올 때도 있어요.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글쎄 그게 얼마나 무슨 세련되고 얼마나 어떤 방법이 필요하고 그 얼마나 무슨 어떤 그 프로페셔널한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 작용돼야 된다. 그리고 그렇게 작용돼야 좋은 방송이 나올 수 있다. 저는 그건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 시스템이라는 거는 지금 그래요. 이 뭐 어떤 이 방송을 하면서 무슨 어떤 그 편집하는 그 과정에서 뭐 어떤 회사 거를 쓰는 거에 따라서 또 어떤 기술적으로 많이 그 이렇게 기술적으로 많이 그 업로드가 돼 있는 회사들도 있고 또 가격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되게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그런데 보통 뭐 처음 하는 사람들은 첫 번부터 세련된 프로그램이나 그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는 없겠죠. 왜냐하면 쓰는 방법을 또 공부를 다 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그 편집이라고 하는 거라든가 어떤 그 촬영하는 기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시간이 흐르고 또 경험을 쌓고 또 이렇게 해서 정말 어떤 면에서 자본을 충분히 갖고 있다면은 그거는 그냥 다 한순간 해결될 일이에요. 그거가 무슨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. 내가 하는 게 굉장히 과장되게 아주 굉장한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굉장한 것처럼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근데 다 웃기는 일이에요.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100만 불을 들이고 10만 불 들이고 10,000 불 들이고 1000불을 들여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실제로 100만 불을 들였다고 해서 이 모든 그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는 거 아니에요. 돈 1000불이 들어갔어도 진짜 순수한 이야기 그리고 정말 순수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그 상황이 이렇게 촬영이 되고 보고가 되면은 넘버원이 됩니다. 그게 100만 불 들여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만든 방송보다는 그 다 필요 없는 소리고 헛소리예요. 그리고 어떨 때 댓글을 보다 보니까 뭐 툭 하면은 어떤 사람이 조금 그 유튜브 하는 사람이 어떤 도움을 주면서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
어떨 때는 후원을 주면서 그 후원이 조금은 나중에는 조금 이렇게 헛되게 쓰여졌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그런 걸 우려해서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잘 쓰고 예를 들어서 좀 함부로 이제 그러니까는 막 쓰지 말고 꼭 필요한 데 쓰고 또 조금 모았다가 또 필요할 때 써라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금세 댓글에 꼰대 마인드라고 나와요. 근데 그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쓰는데 나도 자식이 있지만 난 젊은 사람들이 그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칭찬하지는 않습니다. 그게 꼰대 마인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꼰대 마인드라고 하는 그 말 꼰대라는 게 뭡니까? 아무리 20살 먹은 젊은 애라도 그 생각하는 게 고리타분하면은 그리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이 현 세상과 맞지 않으면은 그것도 꼰대 마인이에요. 그리고 나이가 80이 됐어도 그 사람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 20대, 30대들 그 애들 못지않게 모든 거를 또 알고 행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은 꼰대 마인드라고 할 수가 없죠. 근데 무조건 나이가 먹고 또 어떤 그런 조금 어떤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훈화라든가 어떤 그 훈계처럼 들렸을 때에 꼰대 마인드라고 합니다. 근데 그 젊은 애들이 착각해요. 그 꼰대 마인드라고 하는 거는 지네들이 공경에 빠졌을 때, 지금 살아가면서 힘에 겨울 때, 실패할 때, 성공할 때, 그거는 옛날 조상들이 만드는 속담, 격언, 거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, 그게.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적게는 수십 년 전에, 수백 년 전에, 어떻게 많게는 말하자면 1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어떤 그 속담이라든가 그 격언이라든가 그 어떤 그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에 우러나오는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모든 이 금언들이 지금 작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무슨 5년 전에 만들어지고 10년 전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. 적어도 몇십 년, 몇백 년, 100년, 200년, 300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금언과 격언이고 속담입니다. 왜? 그게 그 조상 선조들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 말인데 그게 지금 그대로 다 적용되고 있잖아요. 꼰대라고 한다는 이 말, 내가 나이가 많아서 꼰대라고 그게 화가 나서 하는 소리 절대 아니에요. 저는 꼰대 소리 어디 나가서 듣지 않습니다. 솔직한 얘기로. 난 젊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많이 그러니까 그 젊은 애들만큼 다 따라하고 또 생각도 다 걔네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큼 더 좋은 말도 얼마든지 저는 해줍니다. 예.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무슨 어떤 조금 훈계조가 들어가면 왜 듣기 싫으니까. 예? 그러면 꼰대 마인드라는 거 하는 그런 말들을 바보스럽게들 하고 있더라고. 저는 그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. 지 부모가 예를 들어서 한 말이 잔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꼰대 마인드로 돌려서 부모 말을 안 듣는다면 과연 그자가 성공하고 또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부모한테 어떤 도움을 청할 거예요. 부모 말을 안 듣고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됐어. 그러면 결국은 누가 도와주는 사람은 결국은 부모가 제일 먼저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. 그럼 그때 부모에 와서 도움을 청했을 때 어머니가 됐든 아버님이 됐든 큰 형님이 됐든 또 나이가 많은 삼촌이 됐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? 그래, 너 어른 말 안 들으니까 너 지금 끝장났지 않냐 하는 소리가 바로 자기들 가슴속에 팍팍 박힐 거 아니에요. 그게 그 꼰대 마인드가 아니었잖아요. 그 나이 먹은 내 아버지가 한 말을 그대로 했다면은 그러한 실수를 안 했을 텐데. 안 듣고 자기가 더 젊은 사람이라고 신식 마인드, 꼰대 마인드, 난 그런 말은 그게 그 꼰대 반대 말이 난 뭔지 모르겠는데 그럼 요새 젊은 아이들 말을 신식 말대로 했다면은 성공했을까? 그러니까는 세상이 참 웃기더라고 내가 보니까
어떤 그 사람들 자체가 이 정치인들 그래요. 제가 요새 얼마 전 유튜브에 나왔지만 정치꾼이 됐든 무슨 박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무슨 대학 교수가 됐든 아무것도 아닙니다. 먹고 살려고 한 짓이에요. 먹고 살려고 한 짓. 그러니까 내가 대학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면서 불쌍한 사람한테 돈 안 받고 해주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봉사하고 자기가 벌어놓은 돈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쓰고 또 어떤 필요로 하는 사람들 위해서 쓸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진정한 지식인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요. 근데 아니잖아. 의사를 한다고 해서 병은 고쳐주고 뭐 하지만 그 사람 부를 쌓잖아. 재산을 먹고 남들보다 좀 잘 살게 되고 대학 교수가 됐든 뭐 박사다 정치 무슨 장관이 됐다 대통령이 됐다 지들이 잘 살잖아 더. 근데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어떠한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료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하겠어요? 바꿀 먹으면서 그걸 하겠냐는 거지. 아니잖아. 그러니까 인간들 전부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. 이 세상에. 다 속이고 프리텐딩하고 척하고 아는 척, 배운 척, 센 척, 뭐 마음 먹었을 때 없는 척, 불쌍한 척. 왜? 사람들한테 이목을 끌고 자기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합니다.